오늘은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영정사진과 유품 정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실 땐 그저 평범한 물건이었지만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또 무겁게 다가오지요. 하지만 그 유품과 사진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우리 집안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지만 막상 닥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저 감정에 이끌려 물건을 붙잡고만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지 않은 기운이 집 안에 머무르게 되고 알게 모르게 우환이 생기거나 반복되는 막힘이 이어지기도 하지요.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돌아가신 분의 혼도 편히 보내드리고 우리 가족도 평온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엔 지금 마음속에 담긴 그 막막함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라며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구독해 주시고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정 사진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건 단지 육신이 이승을 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남긴 기억과 물건들 속엔 남은 이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스며 있지요. 그 중에서도 영정 사진은 단순한 사진 한 장이 아니라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는 깊은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 정말 급하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장례를 앞두고 사진을 찾느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항상 미리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어르신들께는 영정 사진 찍자라는 말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 대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장수 사진 한 장 찍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고우실 때 모습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요. 예전엔 수의도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좋은 옷감으로 정성껏 바느질해 두셨던 것처럼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운 표정, 밝은 옷차림, 평소에 그 미소를 담은 사진 한 장. 그게 훗날 남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진은 보통 2-3장 정도 찍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나는 평소 제사 때 사용하시도록 집에 보관하고 하나는 장례식장에서 영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따로 보관해 두면 좋겠죠. 영정 사진은 장례식장, 화장터 혹은 묘지로 모실 때 사용됩니다. 이후엔 이 사진을 소각하거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했던 것은 집 안 장롱이나 구석에 넣어 두지 마시고 깨끗하게 소각해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의 혼이 자신의 사진에 남은 기운을 따라 다시 이승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단지 종이가 아닙니다. 그분의 모습이 담긴 표적이 되어 떠나지 못한 영혼이 머무는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요. 자칫하면 좋은 기운을 드리기보다 집안에 무거운 그림자와 우환의 기운을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죽은 이의 혼과 넋이 머무는 원리에 대해서 더 깊이 다뤄보겠지만 여기까지 영정 사진의 준비와 정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부모님의 유품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분이 남기고 간 물건 하나하나에 우리는 그리움과 미련 그리고 슬픔을 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품을 정리하는 일은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를 그냥 넘기게 되면 그 물건이 오히려 돌아가신 분의 혼을 이승에 붙잡아두는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죽은 영혼은 살아있을 때 아끼고 애착을 가졌던 것들에 굉장히 강한 집착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 49일 동안 즉 49제 기간 동안은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머물며 미련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죠. 이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저승으로 떠날 준비가 된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49일 동안은 유품을 조심스럽게 모셔두셔도 되지만 그 이후에는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발, 가방, 안경, 이불, 지갑 같은 생활용품들은 더 이상 남겨두지 마시고 정성껏 소각해 보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품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 흔적이라도 붙잡고 싶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물건의 값어치 때문이에요. 이건 너무 좋은 거라 버릴 수 없어. 비싼 옷인데 그대로 두면 언젠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돌아가신 분의 혼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집안에 반복되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우리 어머니는 매일 밤 꿈에 나타나 그게 복 아닐까?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죽은 혼이 이승에 머무르는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은 아마도 떠나지 못하고 자신의 물건이나 남은 가족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계속 이곳을 맴도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물건을 남겨둔다는 건 그 영혼에게 여길 잊지 마세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살아있는 자손에게는 예상치 못한 막힘, 갈등, 병,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실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더 이상 미련 없이 편히 떠나시도록 잘 보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한두 장이라든가 아주 작은 유품 하나 정도는 오래도록 간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역시 집착이 아닌 사랑과 기억으로 남겨지는 거니까요. 다만 평소에 자주 쓰시던 물건들, 특히 몸에 지니고 다니셨던 것들, 그릇이나 신발, 지갑, 안경 같은 것들은 꼭 정리하셔야 합니다. 혹시 스스로 소각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전문 유품 정리 업체에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가끔 수거된 유품이 헐값에 팔려 전혀 엉뚱한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왕 정리하는 거라면 그분의 혼도 마음도 깔끔하게 놓아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뒤 우리 자손이 어떻게 그분의 흔적을 정리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영정 사진 하나, 옷 한 벌, 오래 쓰시던 안경 하나에도 그분의 삶과 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그것을 오래 붙잡고 있는 마음이 오히려 그분을 이승에 머무르게 하고 우리 삶의 흐름을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오늘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쉽게 말해주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용기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며 생각나는 일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조심스럽게라도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정성을 다해 읽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복잡한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되셨기를 바라며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궁금증도 조금은 풀리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셔도 그분이 남긴 사랑과 기운은 우리 삶 속에 오래도록 머무르게 됩니다. 다만 그 사랑을 더 평안하게 보내드리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 담겨 있었지요.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해 보시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 여정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늘 건강하시고 날마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